키아 라운지 오늘 7번째 시간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안양 한라의 김창범 총괄 매니저 모시고 준비 상황 또 논의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는 지난번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아시아리그 2개 팀 한라와 대명 관계자분들을 모두 모시려고 했었고 대명도 참가 의사를 밝혔는데 갑자기 팀 내에 일이 좀 생겼다고 합니다. 내부 사정이 생겨서 오늘 대명은 자리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초대 손님으로 모신 안양 한라의 김창범 총괄 매니저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 한라의 기단 GM으로 있는 김창범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창범 부장님 아시는 분들은 이제 뭐 잘 아실 텐데 경성고 연세대 안양 한라에서 선수 생활 하셨습니다. 포지션 디펜스셨고 좀 올드 팬들은 아실 거예요. 운동 굉장히 잘하셨어요. 18세 대표, 20세 대표 국가대표를 제가 알기로 대학 2학년 때부터 거의 한 10년 넘게 쭉 하셨고 그다음에 상무 갔다 와서 2004년에 마지막 세계선수권에서는 하고 아시아리그 그렇죠. 주장하셨고 그리고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도 원년 멤버시죠. 원년. 2003년에 하셔서 한 3시즌 하셨고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사태가 아이스하키에 이제 파장을 미친 것이 이제 지난 시즌 포스트 시즌,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때부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2월에 있었던 2월에. 오지와의 플레이오프 4강전에서 무관중 경기로 3차전을 하고 나서 이제 러시아와 함께 사할린 팀과 함께 이제 결승전을 치르기 앞서서 아시아리그 헤드쿼터에서 그때 국제적인 상황이랑 국내 그리고 사할린과 현재 한국 내 상황을 고려해서 두 팀의 이제 공동 우승을 결정을 하게 됐고. 최종 결승전은 하지 못했었던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심각해질 줄은 몰랐어요, 저희가. 그렇죠. 왜냐면 뭐 여름 되기 전에는 끝나서 새로운 시즌을 잘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 그리고 좀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그때도 아니 뭐 취소까지 하나 그랬었는데 어떻게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히 그때 아시아리그에서 헤드쿼터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빠른, 쉽지 않았던 결정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결승전을 앞에 두고 그렇게 현지에서 결정을 한 거거든요. 왜냐면 오지와 안양에서 시합을 할 때 마지막 3차전을 앞에 두고 이제 헤드쿼터에서 파견된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이 다시 헤드쿼터에 있는 총 책임자랑 얘기를 해서 결정을 했었던 부분이라 그것도 굉장히 빠른 결정을 했었고 그 이후로 타 종목에서도 무관중 그리고 결국에는 경기 취소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그 대신에 저희는 물론 플레이오프 중요한 경기였지만 좀 어려운 결정을 아시아리그에서 잘 내려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원래는 이때쯤이면 개막일이라든지 뭐 일정, 플레이오프, 뭐 시즌 종료일까지 대충 이제 윤곽이 드러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궁금해하시는 팬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번 모시고 드리려고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각 팀끼리 화상회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자, 이번 6월에 우리가 최종 결정을 한 게 3가지 안을 좀 다뤘습니다. 1안은 정규리그 28경기. 28경기. 왜냐면 8개 팀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신생팀이 하나 생겨서 28경기에 플러스 플레이오프가 있는 대회를 10월 중순이나 말부터 내년 3월까지. 그게 1안이었는데, 그리고 2안은 정규리그로만 28경기. 플레이오프 없이. 플레이오프 없이. 3안을 내년 3월에 토너먼트나 컵대회처럼 모든 팀들이 모여서 한 곳에서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리그가 아니죠. 정규리그 없이 플레이오프만 하자 뭐 이런 거네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그때 보면 리그가 아닌 거죠. 이건 아시아 리그라고 칭할 수가 없어서. 근데 여기에 좀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게 1안을 하려고 하면 7월 1일 날 어제였죠. 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여기에는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자가격리가 없어야 된다. 두 번째, 각 나라에 플라잇이 평상시처럼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각 링크장이 오픈이 되어서 훈련이나 이런 게 지장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7월 1일 날은 현재 어제 상황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우리나라도 자가격리가 풀리지 않았고 세계 중에 뭐 하나도 지금 충족되는 게 그렇죠. 없어요.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1안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뭐 우리 구단이나 다른 팀들도 9월 1일 날까지 또 2안을 기다려 봐야 돼요. 모든 게 자가격리 이런 게 풀려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내년 1월부터 4월 초까지 28경기를 해서 챔피언을 가리는 거를 하는 거고 근데 9월 1일이 됐는데도 이 상태가 한 가지라도 안 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3안인 내년 3월에
어떤 토너먼트나 컵대회를 하는데 이거의 결정도 11월 1일 날 11월 1일. 예, 이렇게 해서 3가지 안을 6월 달에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2달씩 텀을 두고 그렇죠. 뭐 안타깝네요. 그러면은 뭐 예전처럼 이 전 방식의 지금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는 현재로서는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플레이오프가 없는 아시아리그를 아마 하게 된다면 처음 준비를 해야겠죠. 출전 팀은 확정이 됐습니까? 지금 예. 8개 팀이라고 그러고 한 팀 더 들어왔다고 좀 방금 말씀하셨는데. 예. 작년 시즌에 7개 팀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러시아 사할린, 네. 대명과 안양알라, 그리고 일본 일본의 4팀. 근데 여기에 저희가 4월, 5월에도 화상 미팅을 하면서 요코하마 그리치라는 신생팀이 요코하마. 참여 의사를 비췄고 본부에서도 검토를 한 후 그 팀이 각 팀들이 화상회의를 하는 데 참석을 해서 프레젠테이션도 했었고 그리고 모든 팀들이 7개 팀이 모두 다 찬성을 해서 이 팀이 참여를 하게 돼서 8개 팀으로 하는 리그를 올해는 한다라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또 한간에선 러시아 팀 하나 늘어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예. 저희도 6월 그 화상회의 때 본부를 통해서 뭐 블라디보스톡에 네. 어느 한 팀이 아시아 리그를 참여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런 팀이 어떤 팀이냐 좀 더 알아봐 달라라고 해서 연락을 받은 게 블라디보스톡에 뭐 이름 네임도 있더라고요. 팀에 뭐 그리즐리라는 팀이 있는데 이 팀이 참가 의사를 밝혀왔는데 최종적으로는 참가는 못하게 됐어요. 왜냐면 러시아 내에서도 그 연방정부에서도 좀 어렵다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 대신에 긍정적인 생각은 하고 있고 내년이라도 자기는 참가하고 싶다는 걸 최종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문을 완전히 닫아놓진 않아요. 예. 블라디보스톡은 그 팀이 원래 어드미랄이라고 KHL에 그렇죠. 참가했던 팀이 있었잖아요. 근데 2021 시즌은 참가를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도. 그 대신에 그럼 거기서 파생돼서 나온 거냐. 그리고 그 블라디보스톡 어드미랄이 내년에 또 KHL을 참여하면 없어지는 거냐. 저희들끼리도 회의를 하면서 되게 반신반의 했었거든요. 그게 문제겠네요. 예. 그러니까 얘네가 만약에 그 KHL에 못 나가는 어드미럴을 그렇죠. 못 해본 팀이라면은 이번에 아시아리그 뛰면은 다음 시즌에 얘네 그럼 뭐 돈 생겨가지고 그렇죠. KHL 돌아가면 우리는 뭐냐 아시아리그. 얘네 뭐 노는 놀이터야 우리가. 예. 그런 의견도 있었고 왜냐면 이게 또 하나는 또 각 팀들마다 굉장히 외부적인 상황이 안 좋잖아요. 어렵고. 근데 지금 우리 리그가 또 7팀, 8팀인 신생팀을 받아들였는데 또 하나 신생팀을 또 받아들이기는 또 한 시즌에 두 팀을 받아들이는 게 또 쉽지 않지 않냐. 그렇죠. 그리고 왜냐면 이게 또 리그가 비용인 거잖아요. 늘어나고. 예,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래서 그랬는 와중에 먼저 이제 다시 블라디보스톡에서 연락이 와서 올 시즌은 참여가 좀 어렵다. 그러나 항상 긍정적으로 우리는 참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21, 22 시즌을 우리는 참가하고 싶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왔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다라고 해서 좀 잘 물론 아시아리가 좀 더 발전하고 하려면 이런 하키 강국인 블라디보스톡이나 나중에 더 좋아지면 뭐 하바롭스크가 먼 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이 해야 되는 게 맞지만 현 상황 자체가 조금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죠. 네. 이상만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네. 어쨌든 그거와는 별개로 팀은 그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지금 팀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계약은 지금 어떻게 다? 계약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90% 이상은 됐고요. 100%는 아니지만 그리고 그 선수들은 계약된 선수들은 코칭 스텝의 스케줄에 따라 지금 개인별로 지상훈련을 오프아이스 트레이닝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존보다는 다르게 기존에는 항상 어느 한 곳에 모여서 그렇죠. 훈련을 같이 하고 코치들과 트레이너가 지휘를 하면서 그렇죠. 뭔가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면서 또 작년에 감독님이랑 얘기했던 게 선수들이 시즌까지의 몸 준비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한번 이런 시도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던 게 좀 더 빨리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파이 스트링을 감독 코치가 작성을 하고 만들면 그걸 올해 지금 선수들한테 각자 개인으로 이제 보내줘서 그거를 보고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면에서 부족하고 어떤 면은 좀 이래야 된다라는 의견을 코치들이 또 뭐 대화를 하면서 그 다음날 훈련은 어떻게 할 거며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국 스타일이네요. 프로그램만 짜주고 던져주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알아서 해라. 예. 그 대신에 해와. 그렇죠. 안 해올 때는 그 책임은 네가 져라. 그렇죠. 게임을 못 나간다든지 혹은 뭐 계약 자체가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러면은 아이스 훈련은 그래도 뭐 어느 정도로 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감독님 코칭 스태프 스케줄로는 8월 말 정도에 지금 말. 예. 그리고 전체적인 선수들이 뭐 다 들어오게 된 건 9월 달 되고. 9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제 9월 1일 날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제 외국인 선수에 대한 규정, 리그의 규정은 뭐 어떻게 해요? 외국인 규정은 작년이랑 똑같습니다. 작년 시즌과. 외국인 선수 안에서는 2명만 허용한다. 조금 다양한 아이디어는 있었는데 그게 조금 동일하게 예, 왜냐면 각 팀의 의견인 거지 이게 하나로 모이면 그래서 본부에서 최종 결정은 올해는 전년 시즌과 동일하게 외국인 선수에서 각 팀에 2명씩 뭐 일본 선수도 외국인은 오고 예전에 러시아 선수도 외국인이다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네. 했어요. 한 일각에서는 이제 과거처럼 러시아 국적 가진 선수들은 풀어주자. 네. 뭐 다시 이렇게 돌리자, 되돌리자 이제 이런 견해도 있다고 들었는데 맨 처음에 회의할 때는 굉장히 많았어요. 러시아 선수 풀어주자. 그리고 일본 선수는 좀 자국 선수처럼 여기 리그이니까 좀 쓰자라고 했는데 그 러시아 구조는 풀어봤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랬었죠. 물론 그때 각 팀의 사정이 있었지만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예, 들어왔던 팀도 있었고 네, 그건 그 팀 사정이 있었고 근데 그건 우리가 이미 허용했었던 거기 때문에 뭐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요번에는 아이디어로 자 그렇게 하려면 자 리그를 아시아 리그를 뛰었던 선수 중에서는 푸는 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좀 있었어요. 경력이 있는 그렇죠. 러시아 국적의 선수는 그렇죠. 간주하지 아니한다. 예,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일본 선수들도 뭐 25세 이하 젊은 선수들의 좀 등용을 좀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게 맨 마지막에는 서로 의견 차 뭐 서로 좀 다른 입장이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그냥 전년도와 똑같은 외국인 선수 2명에 하나한다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한라는 어떻게 외국인 선수 리그가 일단 한번 좀 이게 밀려졌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 상황에 따라서 너무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빠른 결정을 좀 알려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선수들이랑 뭐 컨택을 계속 하고 있고 대화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게 뭐 계약을 누구랑 먼저 할 거고 이렇게 얘기는 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지금 뭐 물론 지금 선수들 뭐 빙상 훈련한 지도 굉장히 오래됐고 지금 뭐 오프라인 훈련만 그러니까 오프아이스 훈련만 그렇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선수들이 지금 게임 안 한 지가 그러면은 지금 잘 돼가지고 1월에 한다고 해도 이 거의 1년을 쉬었다가 네. 게임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거 뭐 그래서 지장이 없을까요 이게? 경기력에 지장이 있죠, 당연히. 왜냐면 한 달만 쉬어도 새롭게 경기를 붙는 게 쉽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장기간 동안 대회를 안 한다는 거는 경기를 안 하는 건 굉장히 선수들도 불안하고 힘들겠지만 그래서 좀 저희는 지금 뭐 하이원도 국내팀이 생긴 거고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안양한라도 그렇고 대명도 국내에 뭔가 이 팀들이 해야 되는 걸 뭘 준비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은 한번 이 7월 결정 나기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세 팀이서. 그래서 물론 협회도 도움을 많이 주셔야 돼서 협회랑 같이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자 어제 이제 이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미팅을 하면서 조금 더 국내 대회에 대한 얘기는 좀 더 좁혀지고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2달 동안에 하루빨리 뭔가 좀 혁명적인 혁신적인 해결책이 나오기를 지금 기다리는 수밖에 없네요. 할 수 있는 운동을 지금 뭐 준비를 하면서 그렇죠. 일단 9월, 8월 달까지는 결국 스케줄에 있었던 오프아이스 훈련을 계속 선수들은 하고 있을 거고 코칭 스텝도 일단 9월까지 기다리면서 그걸 컨트롤 잘 하고 있는 게 일단 현재 주어진 거를 잘 준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계약 면담하시면서 이제 선수들 쭉 다 만나보셨을 텐데 네. 선수들은 어때요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인데 어때요 선수들? 선수들 이렇게 면담을 해보면 뭐 전년도랑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거는 없지만 이제 상황 자체가 외부 환경 자체가 지금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인지는 하고 있어요 다들. 그러면서도 일말적인 불안감은 있죠. 얘기를 하면 저희 뭐 스케줄 좀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그렇죠. 자기 시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진정한 프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 개발도 한 선수도 있고 또 그 남은 그런 시간을 잘 활용하려고 노력하네요. 예. 네. 진규나 진이는 뭐 지금 결혼하고 나서 뭐 집 청소랑 이런 건 자기들이 해야 되더라고요. 새로운 가사에 이제 눈을 뜨는 네. 안진희, 박진규 선수 멀었습니다. 그 지금 뭐 그 정도 같고 되게 한꺼번에 많이 잘할 것 같아요. 왜냐면 만약 와이프들이 다 출근을 하게 되면 집에 오롯이 운동하기 전에 지가 있고 운동 끝나고 지가 있으니까. 스틱을 잡던 손으로 이제 청소기를 잡고 그렇죠. 청소기와 글러브 끼던 손에 이제 고무장갑 끼고 그렇죠. 물을 묻히고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팔 근력은 걸레질로 이렇게. 오파이스 트레이닝에서 비축했던 체력을 거기서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특히
특히 아시아 리그는 이게 이제 국제 리그라서 일본과 러시아, 우리나라 이렇게 3개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리그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영향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모쪼록 하루빨리 좀 뭔가 좀 탈출구 지금 희망이 보여서 가급적 빨리 리그가 시작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이게 바쁘신 와중에 자리 같이 해주시고 여러 가지 소중한 정보를 우리 팬들을 위해서 공유해 주신 김창범 부장님께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올리면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 시간에 8번째 시간에 새로운 소재, 새로운 게스트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